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다음에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SBS 박신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그 중계차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전구속영장, 이게 주말에 어제 오후에 사실은 상당히 예상 못한 순간에 나왔어요. 네. 워낙 뭐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두 번 소환 조사하고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몰랐거든요. 네. 자, 박신호 소리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한 다음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빨리 들어간 것은 약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워낙 이제 완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허점을 찌른 면이 있고,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속 거론된 대로 이 특검이 한정된 수사기관의 수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혐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신문 기회를 최대한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병을 구속해서 확보한 상황에서 수시로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급하다는 거를 이제 특검 안팎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뭐 특검도 브리핑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다른 증인들 또 다른 피의자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른바 말 맞추기도 있겠지만은 뭔가 그 해당 증인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로 풀려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심리적 압박을 주고, 네. 또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거랑 아닌 거랑 진술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특검이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언론에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로 특검이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이제 다른 특검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 있을 때 다른 특검에도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모레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9일 한 밤쯤이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대충 3월 달에 구속이 취소된 이후로 한 122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구속 기로에 섰단 말씀이죠. 소영주 소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면은 뭐 분명히 구속될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박용찬 위원장님한테 먼저. 도 똑같이 얘기하실까?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도감 있는 수사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지금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고 있다. 지난번에도 체포영장을 선제적으로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검이 내세운 이유는 증거인멸, 그리고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그리고 범죄 중대성,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증거인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도망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계엄, 비상계엄을 일으킬까요?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애초에 이 사건을 특검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중대성은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이 추가된 중대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장님 말씀은 그 재범 우려, 그다음 도망 염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증거인멸 우려 뭐 이 부분은 어떻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모든 영장 청구의 심사는 반반일 수도 있고요, 7대3일 수도 있는데, 앞서 이제 박용찬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증거인멸이 농후하다. 그게 어떤 이번에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 위험성으로 존재한다면 구속을 허락을 하겠죠, 법원이.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소환 1차, 2차 모두 다 특검이 협조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조사 자체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등이 결국엔 특검이 더 이상 3차 조사를 해봤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뭐 검찰에서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서 특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속도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특검은 더더욱 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구속을 한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되죠. 170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특수고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권리방해 행사 이런 부분들의 혐의로 쳤지만 외환죄 부분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환죄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번 부를 때마다 소환조사 이렇게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국민적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충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신속하게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이게 형사 절차에 맞다라고 아마 법원도 판단할 것 같아서요. 저는 거의 한 99% 정도는 좀 자신 있게 발부가 되지 않을까. 99%. 예. 예. 제가 증거인멸 부분과 한 가지 더 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검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도 자기 방어권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변호인을 대동해서 유리한 부분을 진술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떤 법리적으로 과도하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진호 논설위원 잠깐 언급했지만 그 김성훈 전 차장이나 네. 그다음에 강희구 뭐 전 부속실장이나 그 이 변호인이 그 빠져나간 이후에 그 진술을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예. 이제 특검의 설명을 보면은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제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강희구 전 실장은 그 검찰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잘 하다가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또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고 반대로 김성훈 차장은 오히려 이제 그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다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또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변호인들과 뭔가 이제 그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되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박진호 논설위원 말씀 들어보면 네. 그런 식이 아니까 이게 이 변호인이 오히려 좀 그 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당사자는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변호인이 입회를 안 하겠느냐? 당연히 강희구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도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입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입회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 진술에 있어서 심적 압박감이랄까요? 뭐 어쨌든 뭐 김성훈 차장이나 강희우 실장이나 뭐 호위무사 내지는 뭐 정말 충성파 뭐 이렇게 분류됐던 인물들 아닙니까?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면전에 대놓고 욕하기 쉽지 않죠. 사람이 앞에 없으면 욕하기 편합니다. 근데 수사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건 밖에 나와 있는 윤석열과 구치소에 수감이 된 윤석열은 아예 다르죠. 그들에게는. 나에게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뭐 어떤 서운함을 토라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경감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유리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자체도 경호처가 다 알아서 했다예요. 그러면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것은 김성훈 경호처장, 그 다음에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쓴 것도 강희구 수실장이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뒤집어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신구속이 돼야만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떤 재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어떤 위력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어떤 방어권의 침해다. 물론 이제 영참 정당 판사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겠으나, 돌이켜봐서 헌재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한 거와 본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게 같습니까? 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다 입맞춘 듯이 부인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대로 동조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특검에서도 계속 존재한다면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를 통해서 인신구속 후에 조사를 하는 것들이 맞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인신구속이 필요한지 이 부분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분명히 수사 초기하고 지금하고 약간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호처에서도 김성훈 전 차장이 얼마나 정말 충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경호처 관계자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성훈 차장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던 간부들이 아니면은. 근데 이게 처음엔 드러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자칫 굉장히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날 당일에 정말로 무슨 이렇게 총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잘못 판단해서 뭐 이렇게 한번 격발이라도 한번 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동의하고요. 결국 이제 총기를 노출시켜라. 그리고 실제 총기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당시 그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이 장면을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저렇게 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지금 원하는 것인가?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당시 경호처가 이제 분열돼 있는 양상 아니었습니까? 체포영장을 저지하자. 아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양갈래로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뭔가 경호처의 강경한 입장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결코 적절하지가 않죠. 적절하지가 않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굉장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한 채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네, 굉장히 엄정한 대응, 그다음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박 위원장님 뭐 나온 거 있나요? 글쎄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오늘도 논평이 없었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저희 당이 그만큼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임을 반증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로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탄핵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판 이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최소한
기본적인 선에서 확보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반발할 것이고 그리고 특검 수사나 재판의 정당성마저도 전체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돼야 한다. 특히 지금 특검이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면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점을 좀 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이 절차적 정당성만큼은 저희 당에서도 철저히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에 100% 공감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박 위원장 말씀은 이 수사의 속도감도 좋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되게 일을 잘하죠.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왔던 분이었고요. 사실상 조은 특검이 지금 속도를 내면서 속도를 내는 이해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일 것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테랑 엘리트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상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돼서 입장을 지난번에도 뭐 비슷하게 특검 소환 관련돼서 입장도 안 내고 이번 영장 청구 입장을 못 내는 거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구나. 사실상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이요. 논평을 내므로써 정당당당하게 법에 조사를 받으셔라. 그게 국민을 위한 마지막 배려다. 이 정도 논평을 못 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했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호적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불법 계엄이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탄핵은 반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면은 끓였는데 스프를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불법 계엄을 인정을 했으면 탄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BC 자체를 부인하는 국민의힘, 그래서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또 박 위원장님이 넘겨받으시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했던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저희 당원 동지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입장. 자, 그렇다면 계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으로 가야 되느냐. 다시 한 5,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도 의논이 됐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시에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제3의 길을 한번 택해보자. 그런 논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 이코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등식을 이렇게 성립시키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계엄했으니 탄핵 당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옳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길, 즉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됐었고 또 그러한 논의가 실행으로 옮겨졌더라면 국민적 분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다고서는 약간 좀 길게 말씀하시네요.